부모님들의 돌봄을 맡기는 방문요양센터 어떤 기준으로 고르면 될까요? 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하면서 여러 어르신들을 경험하면서 느낀 부분들을 공유해 봅니다. 부모님이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에 맞춰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서 방문요양을 통해 요양보호사가 부모님 댁에 직접 가서 집안일도 하고 말벗도 하고 병원 동행도 하고 인근 산책도 하고 이런 보호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를 활용하고자 할 것입니다. 일부는 재산에 따라서 등급이 다르게 나오는 게 아니냐라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재산은 장기요양 등급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팠을 때 건강보험으로 병원 진료를 보듯이 신체적인 불편함이나 치매 등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울 때 건강보험에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받게 됩니다. 이후 소득 수준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이 무료에서 5%까지 부담하게 되는 거고, 나머지 85에서 100%는 국비 지원을 통해서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문요양센터를 선택해야 할까요? 먼저 방문요양센터가 무엇일까요? 방문요양센터는 각 지자체의 방문요양기관으로 승인을 받아서 어르신의 돌봄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를 어르신 댁으로 보내드리고 방문요양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센터입니다. 방문요양센터는 전국에 GS 편의점 개수만큼이나 많다고 합니다. 실제 방문요양센터가 편의점처럼 눈에 보이는 곳에 있는 게 아니어서 그렇지 정말 많긴 하죠. 방문요양만 단독으로 시행하는 센터가 있고, 저희 요교양처럼 방문요양, 간호, 목욕을 시행하는 센터가 있고, 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을 시행하는 센터가 있고 다양합니다. 그러면 2025년도 올해 기준으로 방문요양 이용 비용은 얼만큼 될까요? 방문요양은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이용되고 있고, 그 비용은 관련 고시에 정해져 있습니다. 최저시급이 매년 바뀌듯이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이 바뀌어요. 올해 기준으로 1등급은 월 한도액이 230만 6,400원, 2등급은 208만 3,400원, 3등급은 148만 5,700원, 4등급은 137만 600원, 5등급은 117만 7,000원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년 최저시급을 반영해서 이 수가가 갱신되고 있습니다. 각 등급별로 이용 가능한 시간이 다르죠. 방문요양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1, 2등급은 하루에 4시간, 3, 4, 5등급은 하루에 3시간이 기본 방문요양 시간입니다. 이 이용 가능한 기본 방문요양 시간을 초과해서도 이용할 수 있어요. 1, 2등급은 한 달에 8번, 3, 4, 5등급은 한 달에 4번까지 시간을 늘려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 등급별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 그 범위 안에서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용 시간당 국가에서 정해놓은 비용을 차감해서 이용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아까 180분하고 240분 말씀드렸는데, 180분은 한 번 이용할 때마다 55,350원, 240분은 68,030원이 차감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루 이틀만 이용하고서 많은 부분은 아니고, 보통 주 5일 또는 주 6일 정도로 해서 일정하게 한 달별로 일정표를 짜서 저희가 보내드리고, 요양보호사님도 이 일정표를 보고 근무를 하시는 거고, 매월 이게 반복이 되는 상황이에요. 일정표 예시를 하나 띄워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분은 2등급이시고요. 하루에 4시간씩 이용하고 있고 주 6일 이용하는 분입니다. 가능한 빨간 날은 일정을 넣지 않아요. 그런데 가가 호흡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부득이하게 근무가 들어가야지 되는 댁도 있습니다. 이렇게 월 단위로 근무한 건에 대해서는 방문요양 센터에서는 다음 달 초에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하게 되고, 청구한 다음에 어르신의 본인 부담률을 다시 조회를 해서 그 비용 명세서를 보호자분한테 보내주는 거죠. 명세서를 받게 되면 명세서 하단에 있는 방문요양센터에 계좌번호가 있어요. 거기에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면 끝나는 거고, 이게 매월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받게 되는 본인 부담금이 재산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반영이 되는 거고, 일반 건강보험은 15%, 차상위 등의 경감 대상은 6 또는 9%,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무료로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가끔씩 본인 부담금을 깎아주는 센터가 있던데 여기도 깎아주면 이쪽으로 옮기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본인 부담금은 관련 고시에 정해져 있고, 해당 어르신의 본인 부담률과 이용한 정도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 비용이 내가 임의로 고르는 게 아니고, 이런 비용은 똑같은 본인 부담들과 똑같은 정도의 방문요양을 이용했으면 전국에 있는 모든 방문요양 기관에서의 본인 부담률이 같습니다.
이건 임의로 본인 부담금을 내리거나 올릴 수 없어요. 만약 본인 부담금을 깎거나 면제했을 때 적발되면 해당 방문형 센터는 영업 정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방문형 센터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방문 요양만 단독으로 운영하는 센터가 있고 방문 요양과 방문 목욕을 같이 하는 센터가 있고 저희 요교양처럼 방문 요양, 방문 간호, 방문 목욕을 같이 하는 센터가 있고 주야간 보호와 방문 요양을 같이 하는 센터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고가의 방향은 단독급여가 아니고 통합재가를 하는 기준으로 지금 정부의 방향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이제 방문 요양만 시행하는 센터보다는 여러 가지 급여를 같이 시행하는 센터가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방문 요양 센터가 정말 다양하다고 했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방문형 센터를 선정을 하면 되는지 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방문형 센터 선정 기준 4가지입니다. 먼저 방문요양 센터를 선정하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등급별 한도액으로 충분하고 방문 요양만 이용하고자 할 이런 경우에는 편도 1시간 이내의 방문요양 센터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이용하다가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요청했을 때 개선이 가능하면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 거고요. 개선이 안 되고 계속 똑같이 반복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센터를 변경하는 게 좋겠죠. 바로 옆에 있는 센터만 선호하는 분들도 있는데 바로 옆에 그 해당 센터가 있다고 해서 돌봄에서 바뀌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어르신 되게 가까이 있는 요양보호사로 보통 매칭을 해서 연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센터가 가까이 있건 아니건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해당 방문형 센터에서도 월에 한 번은 사회복지사나 서비스 관리자가 어르신 댁에 방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범위가 편도 1시간인 거예요. 1시간을 벗어나게 되면 현실적으로 방문도 어려워지고 이용하기도 좀 어려워지죠. 그리고 두 번째, 방문 요양과 주야간 보호를 같이 이용하고자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요양과 주야간 보호를 가능한 하나의 센터에서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어르신의 등급이나 상황에 따라서 환수가 발생되기도 하고 각 센터별로 본인 부담금을 따로 보내야 되고 어르신 상태에 따라서 일정을 변경할 때 같은 센터라면 한 번만 얘기하면 되지만 다른 센터라면 각각 얘기해야 되고 일정 등록이 안 될 때 보호자님이 또 중간다리 역할을 해서 방문요양 센터랑 주야간 보호관 교류 역할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세 번째로 건강관리나 욕창, 비위관 튜브, 소변줄 등의 교체도 같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어르신이 병원에서 입원했다가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건강관리가 특히 필요하거나 욕창, 콧줄이라고 하는 비위관 튜브, 소변줄이라고 하죠. 유치도뇨관 또는 중심정맥관 등 여러 가지 의학적인 처치도 필요하고 요양도 필요할 때는 방문 요양이랑 방문 간호를 같이 시행하는 센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장기형 급여인 주야간 보호, 방문 요양, 방문 간호, 방문 목욕은 시간이 겹치면 안 돼요. 서로 근무 시간이 겹치면 안 되는데 이게 센터가 다른 경우에는 겹친지 안 겹친지 잘 모를 수가 있죠. 한번 바뀔 때마다 여러 센터마다 걸쳐 있을 때는 다 연락을 해줘야 돼요. 따라서 방문 요양이랑 방문 간호를 같이 시행하는 센터에서 활용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이런 센터에서만 별도로 이용 가능한 수가가 또 따로 있어요. 여러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그렇게 병행되는 센터를 활용하시면 좋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등급별 월 한도액이 부족하거나 입주 요양을 희망할 경우가 있어요. 등급별 월 한도액을 늘리거나 월 한도액을 초과해서 이용 가능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 방문형 통합자가가 있고 종일 방문 요양 또는 치매가족 휴가제라고 하죠. 이것도 활용하면 등급에 따라서 많게는 매월 35만 원 이상 본인 부담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좋아요. 근데 이게 어느 기관이 가정 방문형 통합자가를 시행하는 기관이고 어느 기관이 종일 방문형이 이용 가능한 기관인지 잘 모르잖아요. 일반적으로 종일 방문 요양은 방문 간호랑 방문 요양을 같이 시행하는 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해당 센터에다 물어봐도 되는데 그냥 그렇게 물어보기 번거롭다 그런 경우에는 가까이 있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입주요양이라는 제도는 장기요양 제도에서 인정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그런 거 말고 월 한도액으로 부족하고 더 많이 이용하고 싶고 치매가족 휴가제, 가정방문형 통합재가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가 있던데 나는 이걸 활용하고 싶다. 어떤 센터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내가 이용할 수 있냐라고 건강보험공단에 물어보면 해당 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 중에서 어디가 가능하다라고 또 알려주기도 하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방문요양 센터를 선정하는 방법을 되게 난감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이용해본 적이 없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경험을 안 해본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셔도 되고요. 저희 같은 방문요양이나 방문간호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방문요양 센터를 이용하는 비용이나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기 요양이었습니다.